지구과학이 다른 과학에 비해서는 조금 덜 재밌어요. 그죠? 네. 좀 덜 재밌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다른 좀 재밌는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덜 재밌는 게 사실이긴 해요. 쌤이 재밌으면 재밌는 거. 좋아요. 재밌는 과목이 있어. 재밌는 과목은 사실 이제 물리화학이 재밌죠. 화학이요? 물리화학이 재밌어요. 물리가 뭐라는데? 물리가 좀 낫죠. 물리가 재밌는 학생도 있고 화학이 재밌는 학생도 있습니다. 물리는 정말. 아니 아직 제대로 안 배워봐서 그래. 저는 생명과학. 생명과학이 재밌다고. 식물도 너무 재미없던데. 저희 전에 했던 거 뭐죠? 전에 했던 게 생명이죠. 그렇죠. 생명이 재밌어요. 그때 재밌었구나. 예. 자, 이제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5개의 권이라고 합니다. 5권이요, 5권. 그래서 5권. 지구계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개의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구 안에 들어있죠. 지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외권. 외권에는 생물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지도 없을지도. 아직 몰라요? 미지의 생명체가 있을 수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여기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구에만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권에 생명체가 있는지는 아직도 확인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의 입장을 좀 다 고려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알지 않아요? 이미 어떻게 알아? 사람이 있다는 거. 진짜? 넌 알아? 네. 아무도 모르는데 너만 알아? 어떻게 알아?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을 해서 있으면 생물체가 있는 거죠. 이런 기적의 논리를 보는. 달에 생명체가 있다. 아니, 왜냐? 인류가 달에 착륙했으니까. 뭔 소리야? 그게 사는 생명체가 아니잖아. 뭔 소리? 거기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간 거지. 살면 너의 논리를 내가 이제 놀려야겠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외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지구 안에 있는 거고요. 자, 직권은 뭘 의미하냐? 봐봐. 토양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 표면. 지구 표면만 직권이 아니라, 잘 들어. 지구의 표면, 즉 지각만 직권이 아니라 멘틀도 직권이에요. 외핵도 직권입니다. 내핵도 직권이야. 즉 지구 전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고체 덩어리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직권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 영역 전체를 직권이라 한다. 이거 고등학생들도 잘 몰라. 야, 직권이 뭐야? 지각이요. 라고 한단 말이야. 아니야, 멘틀, 외핵, 내핵 전부 다 직권이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대부분 고체 상태라고 써있죠. 왜? 예외가 있죠. 누구? 외핵은 액체잖아. 그래서 대부분이 고체지만 외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수권, 지구에 있는 기권보다 지구 내부 전체가 직권이니까 직권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겠죠. 네? 직권, 지구에 있는 지구를 둘러싼 5개, 4개의 권 중에서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누구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직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물질도 제공을 합니다. 식물이 땅속에 뿌리를 박고서 살아가잖아. 물질을 제공받고 있는 거야. 서식지를 제공받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수권은 뭐다? 지구에 있는 물들을 말합니다. 지구에 있는 물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게? 바닷물 정답. 두 글자. 해수. 쌤이 알고 있는 해수는 김해수. 콧소리 돼지가 있네요. 농담이고요. 해수가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봐봐. 지구에 있는 물을 100%라고 한다면 바닷물이 차지하는 게 98%예요. 거의 대부분이죠. 나머지 1, 2%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야.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굉장히 적어요. 수권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해수가 수권의 대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육지에 있는 물을 뭐라고 하기에 두 글자로? 담수, 맞아요. 또 다른 말로는 육수라고 해요. 육지에 있는 물을. 그 육수 아니고 먹는 거 생각하지 마, 좀 제발. 자꾸 먹는 거로 가. 그렇구나. 아무튼.
자,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물을 이제 담수 또는 육수라고 하는데, 땅 위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그게 빙하입니다. 빙하. 우리 빙하를 본 적이 없잖아. 하지만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육지에 있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까 2% 중에서 1점 몇 %가 빙하예요. 0점 몇 %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빙하를 이용하진 않잖아. 그래서 강물, 시냇물, 지하수 다 합쳐서 한 0.7%밖에 안 됩니다. 빙하가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야. 빙하의 형태로 대부분 존재합니다. 육수의 대부분은 다 빙하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빙하는 어딨냐? 북극, 남극과 같은 되게 극지방, 북극, 남극이라고 하는 극지방에 분포하고 높은 산에도 빙하가 있죠. 저기 고산지대라고 써있어요. 높은 산에도 빙하가 존재합니다. 자, 물은 그 생명체의 몸속에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건의 기능이 기권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관여합니다. 뭔 말이냐? 봐봐. 우리 적도 지역이 엄청 뜨거운 거 알죠? 적도가 0도 되는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그쪽이거든. 엄청 뜨겁잖아. 그럼 그 적도 지역은 엄청 뜨겁고 양쪽 극지방은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닷물이 뜨거운 바닷물이 적도에 있던 뜨거운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온도를 전체적으로 맞춰준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 전체의 온도를 누가 맞춰준다? 바로 바닷물이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가서 온도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차가운 바닷물은 다시 적도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전체 온도를 평균적인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수건입니다. 근데 기권도 그 역할을 한다 그랬죠. 무슨 말이야? 따뜻한 공기가 극지방으로 막 불어와요. 그래서 온도를 맞춰주는 거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또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홍유의 ASMR 들어볼래요? 네. 네. 안 들어볼래요? 한우잖아요. 한우 육회. 저거 허주영이 부르는 허주영. 허주영 부르는 게 선생님 딸내미예요. 허주영이 부르는 게 저희 선생님이 이제 알고리즘에 뜨고 있을 거예요. 맨날 그래서 맨날 보나봐. 옛날에 봤어요. 지금 안 봐요. 자, 기권은 그래서 여기 또 이 얘기야. 수건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한다. 아까 수건하고 기권하고 바로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잖아. 그 얘기를 지금 두 개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권 넘어가 볼게요. 지구에 있는 공기층을 기권이라고 하고요. 기권 때문에 날씨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권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 달을 한번 상상해봐요. 달은 공기가 있어 없어? 없다. 없어요. 달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비칠 때는 엄청 뜨거워요. 200도. 햇빛이 비치지 않는 반대쪽은요. 영하 200도. 생명이 살 수가 없죠. 네. 지구도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달과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공기 덕분에 온실효과라는 게 일어나요. 온실효과 때문에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땡큐죠. 공기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도록 합시다. 와, 무슨 거야? 나중에 뭐 해야지? 공기 한번 하기. 네, 그러면 공기 잘해. 사람들은 달에 도착하면은 그 200도를 견뎌야죠. 견디는 어떤 구조물을 세워야 돼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공기를 발생시켜야 돼요. 살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달보다는 오히려 화성이 더 살기가 좋은 거야. 화성은 공기가 있어. 오, 기본 공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보다 0.8%, 0.8배. 지구의 기압이 1기압이라면 화성의 기압이 한 0.8기압밖에 안 돼요. 공기 양이 좀 적다는 얘기야. 하지만 공기가 있긴 있어요. 산소는 많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화성에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아마 우리의 다음 이제 살 곳은 화성이 될 겁니다. 우리 때 아니고 우리 다다음 때 정도. 그리고 언제지? 몇 년 뒤? 몇 년 뒤에 화성으로 이주합니다. 2만 명 정도? 왜요?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 모집해서 2만 명 정도 모집해서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거 다 죽으면 어떡해요? 나만 안 그러길 바라죠? 아닐 겁니다. 안 그래야죠. 3년 뒤에 백두산 휘발. 맞아요. 그거 속아야 3년 뒤에? 네.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 아, 2년 뒤요. 2년 뒤에? 네.
미말 2025년 이민 간다고? 지금 위험국가를 안 받으실 텐데. 100번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게 25년. 그렇지? 친구 그 무슨 뭐 하는 선생님 말로는 조금 작게 터지다가 크게 터진대요. 맞아. 우리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제 봤어요. 어제 봤다고? 네. 대박. 같은 넷플릭스로. 거 넣고 폭발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랬나? 핵으로 폭발시키는 어. 그 북한 맞다. 핵으로 폭발시키는 거다. 핵으로 폭발시키는 거다. 저 안 봤어요. 마지막에 맞아, 맞아. 북한이 폭발하면은 이민자로 갈 수 있고. 옷갈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 다 가잖아. 비행기 타고. 이민자로 난민으로 그래요. 갈 수 있고. 폭발할 때 또 얘기를 해봅시다. 빨리 하긴 자, 해요. 오늘 쌤이 할 때 얘기하면 그래. 쌤이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네. 자, 제 기권은 여러 가지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 알고 있죠? 질소가 여기 되게 많이 있고요. 78%.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게 공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게 기권이고요. 기권이 하는 역할.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빛을 차단한다. 우리 지구과학 할 때 이제 곧 배울 텐데, 우리 조금 올라가면 성층권이라는 곳에 들어봤을 거야. 오존층이라는 게 있죠. 오존층. 네. 오존층이 뭘 차단한다고 배웠어? 자외선. 자외선이 여기서 말하는 유해한 빛입니다. 유해한 빛을 차단해 주는 거야.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저 자외선이 그대로 내 피부에 와서 피부병. 피부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기도 해요. 청바지 중에 우리 몸에 해로운 청바지가 있어요. 이게 유해진이라고 말하잖아. 유해. 역시 맞아. 맞췄어? 대단해. 네. 들어왔어. 친구랑 친구가 좀 이렇게 어이가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드립 아니에요? 진짜 유해진이 있어요? 유해진이 있다고? 유해진은 이제 연예인 이름인데 아, 갖다 그건 만든 어떤 유머예요. 근데 유해한 빛을 보니까 생각나서 한 얘기입니다. 유해한 빛을 뭐라고 한다? 자외선이라고요. 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도 역시 어디 있다? 기권에 들어있다. 특히 성층권에 들어있게 됩니다. 또 기권에는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한다는 것까지 적혀 있고요. 자, 지구에 사는 생물권입니다. 생물들은 모든 생명체를 생물권이라고 불러주고요. 다른 권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개체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권이 이상하게 변하면 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기권에 산소가 모두 사라져.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을까? 아니요? 아니야. 식물들은 살아남아요. 그죠? 왜?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럼 자기가 끌어들인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만들어서 그 산소로 호흡하며 살아가면 되니까 식물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살아남지가 못하겠죠. 산소가 더 사라져. 바퀴벌레는요? 바퀴벌레는 죽어요. 바퀴벌레도 산소 호흡합니다. 산소 호흡. 살 수 있다는 생물 하나 있던데. 뭐 있죠? 곰벌레 이런 거. 무슨 벌레인 벌레. 곰벌레 맞아. 공벌레요? 곰벌레라고 있어. 그거 진짜. 굉장히 엄청 극한의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벌레가 있습니다. 어. 아무튼 생물권은 다른 어떤 뭐 직권이든 수권이든 변화가 생기면 다 죽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하고 이런 어떤 변화에 민감해서 개체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쌤, 근데 대기권이 뭐예요? 대기권이 기권이에요. 기권을 다른 말로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자, 외권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바깥, 우리 지구 바깥쪽을 말합니다. 우주공간 전체를 외권이라고 하고요. 우리 지구의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권은 누구냐?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 어디 있다? 외권에 있는 거죠. 태양은 대기권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외권은 누구냐? 그러면 태양이 그 외권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예요. 5개의 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5개의 권이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좀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게.
이런 예들이 나옵니다. 다음 예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맞춰봐. 읽어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화산이 뻥 폭발해. 화산재가 막 날아갈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날아가서 하늘을 전체를 뒤덮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햇빛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햇빛이 못 들어오니까 화산재 아래쪽에 사는 마을은 다 얼어버립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 거야? 일단 집권이 외권. 기권. 외권. 외국가잖아. 기권에 이렇게 쌓은 거잖아. 기권에 화산재를 뿌린 거잖아. 그래서 집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준 겁니다. 집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준 거야. 집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외권에서 오던 태양빛이 못 들어와서 집권이 차가워진 거잖아. 다시 또 그 후속, 그 다음 이어지는 것으로 외권과 또 집권 간의 어떤 온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물이 증발돼서 구름이 만들어져 비가 막 내리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일단 물이 증발돼서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수증기가 네 거야. 아빠래. 아빠 왜? 의도는 아빠 왜? 나가서 녹아요? 빨리 통하고 와. 네. 끝났겠어. 대부분 아빠는 수업 중에 하고 끊잖아요. 여보세요 하고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네요. 남달라. 남다릅니다. 역시 남다릅니다. 우리는 이어갈게요. 안 돼. 안 된다고? 좀 기다려? 네, 들어와. 저는 친구. 오빠 뭘 하자? 마라탕 시켰대요. 마라탕. 나는 너희 집 가면 안 돼? 안 돼. 우리가 80%야. 안 청소 안 해도 돼. 네. 앉아있어. 양심이 없네. 대단하다. 맛있겠다. 안 다시. 돼. 자, 물이 증발돼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수증기가 구름으로 변합니다. 일단 물이 증발됐다라는 건 수권에 있던 물이 기권으로 올라간 거니까 수권과 기권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씨앗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대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바람이 씨앗에게. 그러니까 무슨 권이 기권이 생물권에게 도움을 준 거죠. 기권이 생물권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에서 운석이 막 날아오다가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는 순간 마찰 때문에 확 타버립니다. 자,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별똥별. 다른 말로 유성. 유성이 비처럼 내린다 그래서 다른 말로 유성우가 내린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별똥별 또는 유성우를 보면 우리 뭐 하잖아요? 소원 소원. 사진 찍어야 되죠. 사진 찍고 소원 비린다. 그래서 그럴 시간이 사진만 찍고 사진을 보내드리죠. 아, 그래도 돼. 사진. 좋아요. 사진 보내. 뭐 직접적으로 쌤은 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본다면 쌤 바로 소원 빌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된다며. 그러면 좋다며. 영상 찍으면서. 영상 찍으면서 좋아. 근데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내가 유성이야. 나 어떤 중이죠? 막 내 몸이 불타고 있는 중이잖아. 사람들이 날 보고 막 기도해. 소원 들어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 어떨 것 같아? 소원 들어주고 싶겠냐? 말도 안 되죠. 막 불타고 있는 나한테 막. 그런 거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아무튼 이거는 어떤 현상이야? 외권에 있던 게 지구의 대기권에서 타는 거니까 외권과 기권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파도가 철썩철썩 치면서 동굴을 만들어요. 이걸 해식동굴이라고 하는데 파도가 계속 치니까 구멍이 뚫리는 거야. 그럼 파도는 수권이고요. 동굴이 만들어지는 건 뭐야? 직권의 변화가 생긴 거죠. 수권과 직권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약간 의역한 건데 옛날에 살던 공룡이 한꺼번에 어딘가에 죽었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뭐가 되냐면 화석. 석유가 돼요. 석유. 네? 석유가 만들어져요. 기름이요? 기름은. 좀 의역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공룡은 아니고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은 장소에서 석유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동물이니까 의역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건 어떤 생물체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화석 연료가 되는 거거든. 그걸 화석 연료라 그래요. 자,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럼 누가 누구에게 연기친 거야? 생물권이 직권으로 들어간 거니까 생물권과 직권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해보는 건 상상해보는 거야. 아, 이건 이렇게 되면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 거겠네. 이런 상상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요. 끝. 물이 썩었어요. 이건 누구와 누구와의 상호작용이다? 생물권과 수권, 혁경으로서 생물권과 수권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생물이 수권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네. 자, last one.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이것은 간접적 방법이냐, 직접적 방법이냐라고 물어봐요. 처음 보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초음파 검사하는 건 직접적 방법이야, 간접적 방법이야? 간접적 방법이야. 근데 초음파라는 방법이 없다면, 임신했어. 임신했으면 뜯어봐야 되죠? 뜯어봐야죠. 아기가 잘 사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대퍼크. 잘 있네! 없다, 꼬매한테, 그죠? 이렇게 안 돼. 큰일 나겠죠, 그지? 그래서 간접적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액션 촬영. 이게 부러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엑스레이 찍어보죠. 엑스레이가 없다면. 한번 갈라봅시다. 괜찮네? 그렇죠, 그죠? 이거 굉장히 되게 잔인한 일이죠? 간접적 방법이 없다면 매우 불편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박, 아까 선생님이 진상표였던 거 기억나죠? 간접적 방법이 없다면 진상표여야 됩니다. 설마 실버? 실버? 수박은 다 깼잖아요. 다 깨버렸잖아. 다 깨고 이제 좋은 거 하나 먹었잖아.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랬잖아. 그지? 실버. 직접적 방법은 뭐 안에도 알겠죠. 수술을 하거나 자동차를 분해하거나 수박 자르는 향이는 다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1쪽 맨 밑에 개념 확인 퀴즈라고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저 연필인데 연필 심이 없다고? 저 샤프심이 없어요. 샤프심이 있다.